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충격 반전이 터졌으며 이해운과 함께 당원 70% 반대파들, 이해운 맹비난, 배현진 앞장서,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해운과 함께 동행, 당원 70% 룰, 반대파들 화들짝, 장동혁 드라이브에 힘 실린다. 당원 70% 반대 동참 인사들 전향의 곤혹, 친한계 빠르게 비판 의사 내며 선 굽기, 배현진 앞장서, 장관직 수용 후 70% 반대 명분 약화 계기. 뭐겠습니까? 보수 진영 3선 의원 출신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재정 컨트롤 타워 후보로 내정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충격 반전이 터졌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해운과 함께 당원 70% 공천 룰에 반대 성명을 냈던 국민의힘 인사들은 자신들이 내세운 민심, 개혁, 명분과 실제 행보 사이에 간극을 놓고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를 비롯한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지난달 연명 성명을 통해 지도부가 추진하던 당원 70% 국민 여론 30% 개편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민심을 뒤로 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지도부를 강력하게 압박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운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라인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성명이 정치적 진정성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계파적 문제 제기였는지를 두고 역으로 위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시 이해운과 함께 당심 70%의 반대 의견을 냈던 한동훈계 인사들은 이번에는 손을 굳듯 강경 비판 메시지를 빠르게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장선 위원은 배현진 위원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이해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몰염치한 정치 행보에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며 탈당계조차 내지 않고 이재명 정부에 합류하는 것은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참말로. 이어 배현진은 그 행보는 자기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 부역 행위와 다름이 없다며 즉각 제명을 중앙당에 강력히 건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친한동훈계 박정훈 위원도 같은 입장을 공유했습니다. 주진우 위원도 고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꿀 빨면서 보수 전사 인척하더니 자리를 넙죽 받았다라며 과거 발언을 숨기려고 모든 채널 콘텐츠를 없앴다. 글 삭튀, 글을 삭제하고 도망가면서 자리를 구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지명 발표 전까지 우리 당 당협위원장으로서 평가 작업까지 했다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도 합세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계엄은 막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단지 비즈니스 대상일 뿐이라는 점이 계엄을 적극 옹호한 이해운 장관 지명으로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서 3선을 지낸 중진 정치인입니다. 보수 진영에서 경제 통으로 분류돼 왔고 세복의 새로운 보수당계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보수 혁신을 내세워 새누리당을 나와 바른정당 창당에 참여했고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을 거치면서 개혁 보수를 자임해 왔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여권 재정 라인에 합류하면서 야권 내부에서는 그간 개혁 보수를 내세웠던 단면이 실제로는 가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위치 다툼의 연장선 아니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은 살다 이런 배신자 코드의 탕평책 인사는 처음 봤다라며 이해운 후보자를 지목한 이재명 정부의 오판이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알량한 정치적 재기를 위해 국가 재정을 볼모로 탐욕을 일삼으려 한다며 다시는 국민의힘에 돌아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천 룰 논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원 70%룰 반대에 서명한 인사가 여권에 합류하면서 오히려 당심 중심 공천이 힘을 얻게 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손자병법에도 전쟁 전에 내부를 먼저 다스리지 못하면 이길 수 없다고 했는데 내부에 있는 우리 색깔이 아닌 사람들을 걷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이해운 후보자 사건과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당원 100%로 가야 당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래야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당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단장을 맡은 나경원 위원은 지난 23일 내년 지방선거 경선을 당심 70%와 여론조사 30% 방식으로 지도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은 보수 가치와 정체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간에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뭔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 되고 나서 이 내부의 변절자들, 배신자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이해운 때문에 오죽 있으면 친한동훈계가 이해운을 맹비난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요. 또 권력이란 너무 가깝게 가면 타 죽는 거고 너무 멀리 있으면 얼어 죽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끝까지 계엄 사과를 안 하는 것이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김민수 최고위원이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소의 불처럼 우리 국민만 믿고
장동혁 대표님 불도저 탱크처럼 밀고 나가시면 내년 지방선거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미열공.